안녕하세요. 스마일 블로썸 치과 대표원장 문홍범입니다. 오늘 아주 좋은 날인 것 같아요. 날이 더웠는데 비가 오고, 어, 이 채널 이름처럼 비 온 뒤에 방송하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아,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특수교정, 비수술, 비발치. 특수교정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발치나 수술 교정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조기 교정, 조금 일찍 하는 그런 교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잠깐 할게요. 저는 미국 교정치과 보드 전문의이고 한국에서는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한 후에 유학을 가서 USC 치과대학에서 치과대학을 다시 다니고 대학원, 교정치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USC하고 UCLA 교수를 오랫동안 역임을 했고요. 현재 미국 교정학회지 심사위원이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미스 코리아 심사위원도 했고요. 현재 LA에 있는 스마일 월드 교정치과 병원하고 서울에 있는 스마일 블로썸 치과 병원을 양쪽에서 하고 있는 아주 특이한 그런 경력을 가진 의사입니다. 제가 가진 그런 경력과 그런 지식을 갖고 오늘 좋은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워밍업으로 아재 개그 하나 할게요. 혹시 단기소의 반대말 아시나요? 정답은 미소입니다. 제가 미소를 전파하는 그런 스마일 전도사의 역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정 전문의가 우리가 스마일 스타일리스트라고도 하거든요. 또 하나 퀴즈를 낼게요. 이 세상에서 가장 긴 영어 단어가 뭘까요? 음, 아마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메리 포핀스에 나오는 슈퍼 캘리 프레자일리스틱 엑시피알리도 도우셔스. 발음하기도 힘들죠? 근데 이게 가장 긴 영어 단어래요. 훌륭한, 대단한.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가장 긴 단어는 여러분들이 써먹을 수 있는 단어는 smiles예요. 왜 그러냐면 S하고 S 사이에 1마일이 있거든요. 굉장히 긴 단어죠. 아, 한번 그런 워밍업으로 한번 시작을 해봤어요. 조금 어려운 주제이긴 한데 한번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1부, 2부, 3부로 얘기를 할 건데 1부는 특수교정, 2부는 조기교정, 그리고 3부는 우리가 시간이 되면 스마일 엑서사이즈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부는 특수교정인데 우리가 비수술, 비발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본의 아니게 뭐 수술 케이스도 있고 발치 케이스도 많은데 특수한 교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고 이 특수 교정을 위해서는 도전이 되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4D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의 그런 도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도전에 관한 거는 1, 2, 3, 4 그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우리가 도전 요즘 뭐 케이팝 챌린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삶에서 도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반적인 도전에 관한 좋은 명구들을 알려드릴게요. 헬렌 켈러가 뭐라 그랬냐면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다. 자기 만족이 아니라 어, fidelity to a worthy purpose. 아주 가치 있는 목적에 충실할 때 진정한 행복이 온다고 얘기를 했고, 해리 트루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려운 일을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그거를 여기서 키워드는 joy하고 enthusiasm, 그러니까 기쁨과 열정으로 엮어내면 뭐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기쁨으로, 열정으로 받아들이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제가 경험한 그런 기적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 컴퓨터 안에 있는 그런 광고 같은데 우리가 이 박스 안에 있는 것만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록스라는 광고입니다. 제 생각엔 굉장히 아주 현명한 똑똑한 광고 같은데 out of box, 박스를 벗어난 그런 광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그런 틀에서 벗어나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 교정에서 이런 그런 엔빌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를 뽑았을 때, 안 뽑았을 때, 그리고 수술을 할 때, 이를 안 뽑았을 때, 수술을 했을 때의 그 치아의 그런 움직임을 엔빌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한번 도전을 해 봤어요. 그런 챌린지 우리가 1 차원, 2 차원, 3 차원의 챌린지를 하고 네 번째 챌린지가 우리가 4 차원 시간이겠죠. 그래서 그 챌린지에 대해서 하나씩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챌린지는 음 우리가 비수술, 그러니까는 수술을 해야 되는 케이스인데 어쩔 수 없이 제가 비수술을 한 케이스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주걱턱 환자였어요. 굉장히 심하고 어 굉장히 좀 화가 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너무 따뜻한 그런 환자분이었는데 아래턱이 되게 심해서 심하게 튀어나와 있어서 음 여러 군데 아마 상담을 받았던 것 같아요. 위에 있는 완전히 이가 겹쳐 있었고 이렇게 아래에 있는 하나 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왔어요. 근데 아래턱이 너무 심해서 진단을 했더니 보통 인제 ANB라고 그러는데 -4만 넘으면 보통 우리가 수술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아래턱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그래서 인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환자한테 "이건 수술해야 되는 케이스다." 그랬더니 갑자기 조용히 있다가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어 안 그래도 남자들이 여자의 눈물에 약한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11 번째 교정치과 의사라는 거예요. 10 군데를 갔다가 다 수술해야 된다 그래서 수술하지 않는 전문가를 찾아서 제가 그때 UCLA 교수였으니까 학교에 물어서 인제 저희 병원에 왔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수술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어릴 때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정신적으로도 감당할 수가 없고 심장에 현재 밸브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자기는 "수술을 하면 안 된다.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한번 해 보자. 그 대신 "난 이런 치료를 비수술로 해본 적이 없다."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환자한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거는 수술할 수밖에 없는데 다른 치료 방법들을 한번 생각은 해 보겠지만 혹시 다트 게임이라고 아세요? 이렇게 화살 같은 거 해서 관역에 맞추고 그래서 이기면은 뭐 생맥주 같은 거 이렇게 우리가 이 경쟁하기도 하죠. 근데 제가 하나씩 던지지 않고 그 다트를 제가 눈을 감고 여러 개를 한꺼번에 던져서 '하나가 맞았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으로 치료를 해도 괜찮겠냐. 그랬더니 동의를 하고 저랑 치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치료 방법을 다 동원을 했고 환자의 협조를 구했어요. 그래서 인제 교정 치료를 어떻게 했냐면 위에를 넓혀 주면서 아래를 들어가는 그런 치료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환자의 협조도 굉장히 좋았고요. 또 다행히 치료의 그런 치료 과정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렇게 아래턱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서 치료의 방향 턱의 방향도 아주 좋았고 그리고 심지어 이 숫자를 보면은 -8 이었던 것이 반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결과는 치료 전후를 봤을 때 아주 드라마틱하게 수술하지 않고 치아 교정이 잘 됐고 여기 보시면 여기 송곳니가 이를 뺀 게 아니라 이 자리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치료도 잘 됐고 턱 교정도 잘 돼서 치료 전후 사진을 보면 다른 분들은 "수술한 게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실 정도로 치료가 잘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분은 다행히 시집을 잘 가셨고 아주 기쁜 눈물을 또 흘리셨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러면 이 치료는 정말 제가 잘해서 잘 된 건가?' 나중에 봤더니 환자의 협조도가 굉장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라는 거를 다 했고, 저는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아까 제가 드린 대로 어려운 일을 기쁨과 열정으로 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야말로 정말 기쁨과 열정을 다했고, 환자가 제가 하라는 거를 다 해 줬어요. 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성공이냐, 수술 케이스를 비수술로 했기 때문에 좋아져서, 아니면 실패냐. 왜냐하면 원래는 수술 케이스였는데 그거를 우리가 비수술로 했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아 다른 의사들, 또 다른 청중들 본인들의 판단의 몫이기도 하지만,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환자가 자기 가족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 또 두 번째 케이스는, 이 환자는 원래 수술로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이미 이를 뽑고 다른 병원에서 아래턱 수술을 하기로 했는데, 무슨 이유인지 수술을 거부하고 비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해서, 제가 이런 미니스크루라는 거를 써서 어 이런 반대 교합을 고쳐 줬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턱도 좋아졌고요. 그다음에 인제 어린 친구들은 이런 미니스크루나 페이스 마스크 이런 거를 써서 교정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기로 하는데, 이 페이스 마스크를 잘 쓰면 아주 주걱턱 치료가 효과적으로 잘 됩니다. 두 번째 챌린지는, 아까 비수술 케이스 얘기했지만 이거는 비발치 케이스인데, 우리가 물론 돌출이나 이런 게 심할 때는 당연히 발치를 해야죠. 저도 수술이나 발치 케이스가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한번 비발치로 할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두 번째는 인제 트랜스버스, 전체적으로 넓이가 굉장히 좁거나 이런 경우에 어 교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 환자는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다른 병원에 갔더니 "이를 뽑고 교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인제 고민을 하다가 저한테 오시게 됐고, 어 굉장히 이가 많이 겹쳐 있었어요. 음 좁고. 그래서 이를 뽑는 게 당연한 진단이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제가 뽑지 않은 이유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에를 넓혀 주면서 치료 과정을 진행을 했고, 다행히 환자가 협조도도 좋았고 교합도 잘해서 교정이 잘 마무리됐습니다. 환자 만족도는 굉장히 좋았는데, 왜 제가 이를 안 뽑았냐면, 이제 치료 전후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음 위에가 넓어지고 교합이 좋아지는 과정을 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걸 우리가 프로파일이라 그러는데, 이스테릭 라인이라 그래서 심미선이 입술이 코와 턱에 비해서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환자를 이를 뽑았으면 아마 입이 훨씬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치아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굴의 형태나 프로파일을 갖고 치료를 진행하는 그런 진단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치하지 않고 잘 된 치료 케이스입니다. 세 번째 챌린지, 아까 네 가지 챌린지가 있다 그랬죠? 세 번째 챌린지는 치아를 보존하면서 수술하지 않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금니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가 없으면은 이가 올라오거나, 여기 아래 같은 경우에는 아래가 없으면은 위에서 이가 그냥 밑으로 이렇게 많이 내려옵니다. 우리가 정출 익스트루전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전에는 이가 이렇게 내려오면 어떻게 했냐면 이를 신경 치료를 하고 이를 반으로 잘랐어요. 그다음에 크라운을 해서, 그러니까 좋은 이를, 괜찮은 이를 굉장히 못 쓰게 만들고서 이를, 인제 이 공간이 없으니까 위로 올리지를 못해서 그렇게 이를 굉장히 많이 깎아내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는 미니 임플란트라는 걸 이용해서 이를 그대로 그냥 위로 올립니다. 그래서 3.5 밀리 정도의 그런 이런 갭을
지금 이렇게 갭이 많이 보이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일을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하면서 이렇게 교정을 할 수 있죠. 그러면 그 밑에 공간을 이용을 해서 거기를 임플란트를 나중에 할 수 있게 되겠죠. 이제 공간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입이 이렇게 벌어진 케이스가 있어요. 우리가 그 개방교합이라고 그러는데 이분은 65세 될 때까지 평생 이렇게 입이 닫혀진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인제 턱관절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인제 다른 병원에 갔었는데 어 치아를 깎아서 크라운으로 하려고 했던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이런 미니스크루하고 새로운 치료 방법을 써서 저도 놀랄 정도로 한 달 만에 입이 이렇게 있던 게 닫혀졌어요. 어 그래서 그 개방겹이 닫혀지니까 입 모양도 입도 다물게 되시고 어 5 개월 후에는 어금니, 앞니 다 씹을 수 있게 그리고 웃는 모습도 그리고 앞니로 음식을 끊게 되니까 건강해지시고 이분은 재미있는 거는 남편께서 그 부인이 이렇게 좋아지니까 남편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아 이런 걸 처음 봤다." 웃고 "음식을 끊을 수 있어서 참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한 사람의 삶이 변화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입을 이렇게 다물을 수 있게 되셨죠. 또 하나는 이 버티칼 그러니까 고경의 차이인데 잇몸이 많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거미 스마일이라고 그러긴 하는데 예전에는 인제 위에 뼈를 잘라서 깎아내서 이렇게 위로 붙였었죠. 네 그렇게 요즘 그렇게 하지 않고도 미니스크루라는 걸 이용해서 이들을 이렇게 위로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잇몸이 많이 보이던 것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도전이지만 치료가 잘 됐어요. 자 1 차원, 2 차원, 3 차원 얘기를 했죠. 그다음에는 우리가 네 번째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네 번째 타임, 시간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것 같아요. 요즘은 시니어들이 굉장히 액티브하시잖아요.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제가 교정을 한 그런 것들을 좀 보여 드리려고 그래요. 어 노래 제목도 있죠. 내 나이가 어때서. 예 요즘은 다 너무나 건강하세요. 그래서 자기 본인에 대한 그런 투자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중에 어떤 환자가 있었냐면 이 환자는 이미 포기를 했어요. 위에 임플란트도 실패하고 아래에는 이미 잇몸이 문제가 생겨서 이를 거의 다 뽑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임플란트 전문의하고 의논을 해서 '아 이거는 교정하고 임플란트를 같이 협진을 해 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위에를 임플란트 수술을 하고 아래는 교정을 하기로 했고 그 이유는 좀 이따 보시겠지만 이분이 이렇게 아래가 주걱턱처럼 아래위가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협진을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아래위 교정이 들어갔어요. 그 이유는 아래위를 안으로 좀 넣기 위해서 그리고 위에 임플란트를 해서 반대 교합을 제대로 고쳐 주고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얼굴도 입술 모양도 자연스럽게 위에 입술이 앞으로 나오고 아래 입술이 들어가게 그래서 치아 교정 임플란트와 같이 심미적으로 교합뿐만 아니라 저작 그다음에 심미적인 그런 모습까지도 굉장히 아름다워지신 분입니다. 그다음 분은 85 세예요. 이분은 옆에 이웃이 굉장히 말렸어요. 이 나이에 뭘 하냐고. 근데 저의 설득을 잘 들으시고 이렇게 아래위가 많이 튀어 올라와 있고 겹쳐 있던 아주 불편하셨는데 어 짧은 시간 안에 아래위를 교정을 해서 6 개월 만에 아래위가 똑바로 펴지고 내려오고 씹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아주 예뻐지게 그렇게 교정이 끝나신 분이에요. 스마일이 아주 더 예뻐지셨죠? 저희 병원의 모델이십니다. 85 세시고요. 자 이런 그 AP vertical transverse 3 차원적인
그런 거에다가 시간까지 해서 우리가 그런 도전적인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이런 기회가 있어서 저도 되게 감사합니다. 이런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그래서 이런 약간의 그런 도전적인 그런 정신이 있으면 좋은 치료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인제 1 부를 마치고 2 부는 제가 조기 교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1 부에서 만약에 '어떻게 저런 치료가 가능하지? 저거 어렵지 않을까?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사실 굉장히 힘들었어요. 어렵고. 그런데 이런 비수술이나 비발치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찍 교정을 하는 거예요, 조기 교정. 일찍 진단을 해서 그런 턱의 문제라든가 발치해야 될 거를 미리 우리가 예방하고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교정을 우리가 1차 교정 혹은 호남치열 교정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믹스드 덴티션이라고 그러죠. 영구치와 유치가 같이 있는 경우. 1차 교정이라는 게 있으면은 2차 교정도 있겠죠. 그래서 1차 교정에 대해서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빨리 교정 일찍 치료를 시작을 해야 돼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성장기 교정에서 우리가 질문을 한 3 가지 정도 해볼 수가 있어요. '교정은 언제 하는 게 가장 좋을까?' 두 번째는 '교정하려면 무조건 이를 뽑아야 할까?' 세 번째는 '주걱턱은 양악 수술을 해야만 고칠 수 있을까?' 제가 이미 벌써 말씀드렸지만 일찍 하면 비발치, 비수술도 가능하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결론이에요. 그 케이스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제가 컬럼을 썼던 것 중에 하나인데 어떤 부모님이 오셨는데 자기 딸이 주걱턱 반대교합인데 "어리니까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몇 군데 인제 상담을 했는데 어떤 분들은 영구치가 다 나온 후에 그때 다시 오라 그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나중에 교정하고 수술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좀 어린 나이에 여자애들은 한 8 살에서 10 살, 11 살, 남자애들은 9 살에서 12살 사이에 교정을 하게 되면 음 치료도 빨리 되고 또 애들이 그렇게 많이 힘들어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수술의 부담도 줄어들게 되고 또 이를 빼지 않고도 교정이 가능한 거죠. 미국 교정학회나 한국 교정학회에서는 7살 때 교정치과를 방문해서 상담을 해 보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턱 교정 치료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치아 교정은 조기에 적극적인 치료로 나중에 있을 문제를 예방하는 편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도전으로 어렵게 치료하지 않고 충분히 어 발치나 수술에 대한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혼합치열 시기에 진단을 하고 필요하다면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환자가 다 필요한 건 아니에요. 기다렸다가 영구치가 나온 후에 해야 되는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성장기 치료 예를 제가 보여드리면 처음에 완전히 이가 다 믹스드 덴티션 영구치하고 유치가 다 이렇게 있죠. 근데 문제는 송곳니나 이런 자리 나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기 교정으로 이를 공간을 만들어 주고 그렇게 해서 어 1차 교정이 완료될 때가 되니까 이들이 이제 완전히 다 제자리에 나오게 됐죠. 그럼 발치를 하지 않고 바로 2차 교정으로 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환자를 그냥 놔뒀으면 발치를 아마 해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을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턱 교정이라 해서 입 모양이라든가 턱의 모양을 그로스 모디피케이션 성장의 어떤 그 변형을 줘서 고쳐 줘서 또 이 모양들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예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제가 주걱턱 환자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주걱턱 환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주걱턱 환자 이렇게 반대 교합이 돼 있죠? 이렇게 페이스 마스크라는 치료를 하게 되면
반대 교합이 생각보다 되게 쉽게 어떤 경우에는 6 개월 만에라도 고쳐질 수가 있어요. 그런 이런 주걱턱 조기 교정 치료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일찍 치료하는 방법이 성장 교정, 그다음에 인제 턱을 이렇게 친컵이라 그래서 이렇게 받쳐 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를 넓혀 주는 게 있고, 그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페이스 마스크라는 리버스 풀 헤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페이스 마스크이고, 만약에 일찍 치료를 안 하면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이를 뽑거나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쪼끔 일찍 교정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특히 주걱턱 환자는 "언제 치료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희가 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5 살에서 10살 사이가 가장 좋고, 물론 10 살에서 14살 사이의 아이들도 효과는 있습니다. 근데 가장 효과적인 거는 5 살에서 10살 그 안에 이런 치료를 해 주면 훨씬 효과가 좋다. 요즘 애들이 굉장히 성장이 빨라요. 특히 여자들은 요즘은 10 대만 돼도 예전에 청소년 teens에 해당이 되죠. 남자애들은 쪼끔 성장이 느리고, 어쨌든 쪼끔 어린 나이에 우리가 일찍 치료를 해 주면 어 나중에 수술하는 거를 우리가 충분히 방지해 줄 수가 있고, 대신 인제 단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정 치료 기간이 늘어날 수가 있겠죠. 1 차, 2차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아주 드물긴 한데 레이턴트 그로스라 그래 가지고 나중에 성장이 돼서 그때 또 치료를 뭐 이를 빼거나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 경험상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다코타 패닝이라고 아시겠지만 굉장히 유명한 헐리우드 여배우인데 주걱턱 환자였어요. 레디 킹 라이브라는 쇼에 나와서 이걸 이렇게 보여줬었어요. 아 미국에서. 어 그래서 자기가 치료 전하고 후가 이렇게 많이 달라졌다. 음. 그래서 자존감을 굉장히 높이 돼서 자기가 여배우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UCLA에서 클래스 3 클리니컬 트라이얼 디렉터를 15 년을 했었는데, 거기서 연구한 거를 보면은 우리가 랜더마이즈 클리니컬 트라이얼, 그러니까는 무작위로 그런 임상 실험을 했던 가장 좋은 치료 연구 방법인데, 거기서 우리가 교정 치료를 페이스 마스크라는 걸 써서 같이 해 봤더니 그 페이스 마스크 치료가 가장 효과적이었고, 그다음에 위에 이를 넓혀 주거나 혹은 넓히지 않거나 큰 차이가 없었다. 또 하나는 그렇게 하고 나서 유지가 굉장히 잘 되었다 하는 게 저희의 연구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치료하고 나서 그게 그대로 있어요? 아니면 자꾸 변할까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환자는 어릴 때부터 교정을 했는데 주걱턱 치료를 하고, 그러고 나서 치료 결과를 우리가 계속 한번 팔로우업을 해 봤어요. 따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잘 유지가 되고 있었던 거를 볼 수가 있었고, 8 살, 10 살, 15 살, 그리고 이 환자를 나중에 저희가 24살 왔을 때 14년 후에 봤더니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쪼끔 일찍 주걱턱 치료를 하는데, 여기서 키 월드는 뭐냐면 약간의 오버 커렉션, 그러니까는 이가 나중에 돌아갈 걸 대비해서 쪼끔 더 교정 치료를 혹은 턱 교정 치료를 해 주는 게 좋다. 그런 게 결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제목인데요. 제 제자가 인제 석사학위 논문으로 했던 건데, 아이들의 자존감, 임상 심리학자랑 연구를 했던 건데, 어 우리가 이렇게 주걱턱인 경우에 보통 페이스 마스크를 할 때 애들 놀림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교정 치료하고 주걱턱 치료를 하고 난 후에 보니까 애들의 자존감이 굉장히 올라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턱이 치아가 바뀌고 나니까 애들이 '와 이게 뭐지?'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좋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처음에는 어 자기가 그 왜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교정 치료나 이런 주걱턱 치료를 하고 나니까
자기의 자존감이 올라간 게 그것 때문에 교정 치료를 받아서 올라갔다라는 거를 어 연관시킬 수가 있었어요. 이 심리학자가 연구한 그 데이터인데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교정 의사가 또 치과 의사가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 하는 논문이기 때문에요. 재미있는 거는 어떤 환자가 이 사진을 저희한테 보내줬어요. 이 환자 중에 실제 환자는 브리트니라는 이 친구입니다. 근데 애들이 처음엔 놀렸대요. 근데 나중에는 이게 너무 보기 좋으니까 선생님 보고 자기네들도 페이스 마스크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선생님이 미술 시간에 같이 다 만들어서 클래스 오브 페이스 마스크라 그래 가지고 저희한테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게 놀림의 대상이 아니라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또 자존감이 올라가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치료 방법이라는 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3부 마지막 섹션인데요. 교정을 아무리 잘하고 턱 교정이 예쁘고 그러면 뭐 합니까? 웃지를 않으면 별 의미가 없죠. 스마일 엑서사이즈하고 스마일 캠페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스마일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할게요. 제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병원 이름은 스마일 월드예요. 웃는 세상. 그리고 제 상국 서울에 있는 병원 이름은 스마일 블로썸 치과입니다. 웃음꽃이란 뜻이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병원 스마일 월드와 스마일 블로썸을 합하면 스마일 블로썸 월드가 됩니다. 제 희망은 웃음꽃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를 하는 그런 의사가 되고 싶고요. 그래서 이 웃음이라는 게 얼마나 그 힘이 센지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스마일이라는 거는 아무런 돈이 들지 않아요. 그냥 얼마든지 줄 수가 있고 또 힘든 사람한테 그 스마일을 주면 힘이 납니다. 그리고 억지로 우리가 웃잖아요. 그러면 행복해진다는 그런 연구도 나와 있어요. 그런 안면 피드백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제가 좀 웃으라고 그러면 "아니 웃을 일이 없는데 어떻게 웃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좋은 일이 없더라도 웃다가 보면 이 대뇌에 있는 그런 중추 길이가 표정 통제 중추하고 감정 통제 중추가 연결되어 있어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윌리엄 제임스가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죠.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해진다." 한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스마일이 삶을 바꾼다. 저는 이거를 실제로 경험을 했습니다. 음 저한테 치료를 받았던 아주 유명한 모델이 있었어요. 근데 웃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조용히 불러서 "혹시 저한테 불만 있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인제 모델들이 좀 시크하게 좀 멋있게 보이려고 아마 잘 안 웃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좀 웃으라고 요즘 트렌드는 잘 웃어야 더 잘 될 거라고. 근데 이 모델이 한 1 년쯤 후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제가 웃다 보니까 정말 그전에 일이 안 풀렸던 게 풀리고 여기저기서 스카웃 제안이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삶이 바뀌었다고 저한테 연락이 오신 적이 있어요. 여기 보면 제가 스마일 버튼이 있잖아요. 오늘도 제가 이 버튼을 여러 사람한테 나눠 줬는데 식당 웨이트레스 여기 스마일 보이시죠? 식당 웨이트레스 한 분이 계셨어요. 제가 어느 식당 점심시간에 친구들하고 갔는데 그분이 그날 기분이 안 좋으셨나 봐요. 그 앞에 분들하고 막 거의 싸우다시피 그릇을 던지다시피 하면서 저희 좌석에 오셨길래 제가 조용히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하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다시 알려드릴게요. 여기서는 아침에 열심히 일하고 점심을 먹고 오후에 힘을 내야 되는 사람도 있고 또 몸이 아파서 밥을 먹고 기운을 차려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스마일 버튼을 드리면서 이왕이면 웃으면서 친절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분이 화가 나셨는지 이렇게 소닥 보듯이 그렇게 하고 가셨는데 버튼은 가지고 가셨어요. 근데 몇 달 있다가 다른 식당에 갔는데 어떤 분이 막 달려오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분이 이렇게 예쁜 유니폼을 입었는데 이런 스마일 버튼이 달려 있더라고요. 저한테 "선생님 기억나세요?
저번에 저한테 버튼 주셨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날 밤에 생각을 해 봤대요. '아 내가 하는 일이 참 중요하고 이왕이면 웃으면서 하자.' 그렇게 했더니 제일 큰 식당에 있는 주인이 와서 이분을 스카웃을 한 거예요, 매니저로. 그래서 월급도 2 배가 됐고 "선생님 언제 오시나 기다렸다."고. 그래서 그날 아주 반찬을 연예인처럼 맛있게 대접받은 적이 있습니다. 미스 코리아 제가 심사를 7 번이나 했는데 미주, 한국을. 근데 미스 코리아 심사하면서 느낀 거는 참 제가 기억에 남는 미스 코리아가 있었어요. 어 저희가 인제 몰피우스라는 이런 사진을 갖고 3 차원 사진을 갖고 연구 논문도 발표를 했는데요. 그중에 제아라는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어 이름은 그레이스인데 자기가 지인이 됐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예쁜 사람은 자기랑 방을 썼던 룸메이트였대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그 친구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굉장히 넘쳐서 자기는 그런 자신감,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 제일 예쁘다고 생각이 됐대요. 저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외모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내적으로 자신감 있는, 그래서 제아라는 이 친구랑 같이 라디오 방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힘을 받고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인제 스마일 exercise 얘기하기 위해서 제클린이라는 친구를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굉장히 예쁜데 오른쪽 왼쪽 스마일이 약간 달랐어요. 그래서 인제 저랑 교정을 하고 스마일 exercise라는 걸 했는데 그 메이크업 아티스트 말로는 1 달 만에 어 너무 좋아져서 미스 아시아, 그러니까는 미스 코리아는 진이 아니었는데 미스 아시아 전체에서 진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진을 저한테 보내줬는데 어떻게 스마일 exercise를 했는지 제가 알려 드릴게요. 우선 스마일 라인은 어 아래 이의 그 입술이 위의 이를 따라가면 제일 예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스마일 운동의 중요성을 제가 강조하고 그런 훈련을 한번 같이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미소근 훈련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그 입 끝, 귀 끝까지의 여러 가지 근육이 있는데 그 근육을 우리가 계속 잘 써 줘야 됩니다. 여기 박스네이터 머슬, 자이고마틱 머슬 같은 게 있는데 우리가 이 스마일 근육을 잘 안 쓰면 이 앞에는 동그란 근육이 있어요. 오비큘라리스 오리스라든가. 그래서 웃지를 않으면은 입이 이렇게 나오거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리버스 스마일이라 그래서 입이 이렇게 처지죠, 입꼬리가. 그래서 입꼬리를 올리는 그런 우리가 근육 운동을 해야 됩니다. 어 그래서 뭐 수술도 많이 하지만 우리가 exercise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구태여 부자연스럽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비용도 들고.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거는 여러분들이 따라서 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를 아이소토닉 아이소메트릭 운동이라 그럽니다. 제가 인제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혹시 뭐 거울이 있으시면 거울로 보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혼자서 따라 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팔을 이렇게 팔 운동하면은 근육 운동하면 알통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폈다 구부렸다 근육을 수축 이완을 하는 거죠. 자, 인제부터 한번 따라서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처음에는 이렇게 양쪽 손으로 입꼬리 끝을 잡고서 여기 이렇게 귀 끝까지의 라인을 그리면서 위로 20번 정도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예요. 가만히. 네. 올렸다가 내리고 올렸다가 내리고 수축 이완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걸 한 20번 한 후에 그다음에는 활짝 약간 가식적인 웃음을 한번 해 보세요. 가식적으로 웃고 거기서 또 20번 정도를 위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20번 또 이렇게 웃는 상태에서 20번. 그러면 한 번에 우리가 하루에 화장실을 10번 간다고 치고 거울을 보면서 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20번, 20 번이니까 40 번이잖아요. 그거를 하루에 10 번. 그러면 한 400회 정도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클린이라는 친구가 1달 정도 했다라는 게 한 달 후에 그 친구는 오른쪽 왼쪽 스마일이 약간 달랐는데 비대칭이었는데 그걸 하고 나서 스마일이 너무 예뻐진 거예요. 그래서 한 달만 여러분들이 해 보시면
스마일 운동으로 인해서 아마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한 달 지나면 무슨 좋은 일이 있냐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자 인제 스마일 exercise에서 우리가 잘 웃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사람들한테 잘 전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런 스마일 캠페인을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스마일 캠페인을 하다 보니깐 어떤 분들은 죽었다가 죽으려고 그러다가 살고 장애인분들도 힘을 얻고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걸 우리가 The Power of Smile이라 그래요. 스마일이 사람을 살린다는 건 뭐냐면 슈바이처 박사 자서전에 보면 슈바이처 박사가 독일에서 어디를 가려고 기차에 탔는데 어떤 아주머니 옆에 앉게 됐어요. 근데 그 아주머니랑 눈이 마주칠 때마다 그냥 온화한 미소를 보여드렸거든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몇 정거장 가다가 갑자기 짐을 싸서 내리시면서 슈바이처 박사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당신은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너무 좌절해서 고향에 가서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당신 스마일 때문에 힘을 얻고 다시 기차에서 내려서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슈바이처 박사가 '아 The Power of Smile. 스마일의 힘이라는 게 사람을 살릴 수 있구나.' 근데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스마일 닥터 문홍범의 힐링 메시지라는 게 있거든요. 한번 시간이 되시면 와서 보시고 많이 부족하지만 그 내용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아요, 구독해 주시고요. 제가 질문 받기 전에 오늘 비 온 뒤 제가 한 강의 혹은 여러분들 평가 몇 점인지 한번 평가해 주세요. 제 생각에는 95 점인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5 점이 없었으니까. 어 여러분 너무 집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이건 제 사인입니다. 초생달.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는데 When You Are Smiling 또 여러분들이 시간 내면 한번 들어보시고 또 제 주제곡이기도 한 그 베리 매니로 곡이 있어요. Can't Smile Without You. 당신 없이는 웃을 수 없어요. 그 당신은 저 같은 교정 의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받을까요? 아. "비수술 교정 후 치아 쪽 문제는 없을까요?"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어 그 조금 위로 올라가시면 비수술 네. 비수술 교정은 턱 교정인데요. 어 네. 지희라는 분이 비수술 교정 후에 치아 문제는 물론 여러 가지 우리가 교합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치아의 각도는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턱 교정을 제대로 하면 어금니의 위치를 정확하게 갖다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위아래 교정이 충분히 다른 문제가 없이 그런 아까도 보셨겠지만 10 년, 20 년이 지나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원장님 1차 교정을 하고 나면 2차 교정은 꼭 해야 되나요? 닮다라는 분이 하셨는데 음 1차 교정으로 마무리되는 케이스도 있나요? 네 맞아요. 1차 교정으로 제가 약간 농담 삼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연구치가 제자리에 다 나와 주면은 교정이 마무리되는 경우도 한 1-20% 있습니다. 근데 1차 교정의 목적과 2차 교정의 목적은 달라요. 그러니까 1차 교정은 일찍 교정을 해서 턱 교정이라든가 발치를 하지 않게 준비를 하는 교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2차 교정은 연구치가 다 나온 다음에 다 일을 똑바르게 하고 교합을 맞춰 주는 그런 교정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1차 교정을 해도 2차 교정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차 교정을 하고 쪼끔 기다렸다가 2차 교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생각보다 1차 교정, 2차 교정을 같이 연결해서 해서 교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차 교정에 대한 진단을 꼭 하시고 그런 상담을 받아 보시면 아마 많은 경우에 비발치, 비수술로 가능할 것입니다. 자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음 스마일 닥터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충분히 할 것 같고요. 오늘 좀 어려운 얘기, 비수술 비발치 얘기도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기 교정, 일찍 한번 교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교정을 하든 하지 않든 스마일, 우리가 아까 웃는 모습 스마일 exercise 많이 했죠. 웃으시면서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아프더라도 웃으세요. 웃으시면 반드시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겁니다. 감사합니다.